네, 다음으로 저희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주제 토크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4주간 CBA 뽑기 깨기라는 이제 씨. 뿌리. 아 진짜 약간 제 뇌가 뽀사질 것 같고. 아니 근데 진짜 예. 네, 맞아요. 이거 준비하다 보면은 난리가 나죠. 네. CBA가 진짜 C랑 바로 이렇게 C바 보이네. 뽀개기로 되는 네. 거죠? 네. 네. 아무튼 제가 저번 주부터 한 4주 동안 CBA 뽀개기를 다루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 제 1탄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루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는 또 그거에 이어서 베테랑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베테랑 선수의 계약이 또 어떤 건지 조금 이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베테랑 선수도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니폼 플레이어 컨트랙트죠. 네. 구단과 선수 간의 표준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하실 말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냥 베테랑이라고 말해서 저희가 꼭 말하면 베테랑 하면 꼭 되게 경력이 엄청 쌓여 있는 선수 네. 막 그렇게 네네, 느꼈잖아요. 그쵸. 근데 꼭 저번에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네. 번 정도 한 번 이상 네. 그 NBA에서 표준 계약서를 서명한 다음에 그 계약을 이행한 선수 이해하는 그쵸. 그쵸. 뭐 3년 차도 베테랑이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초의 계약을 다 성실히 이행한 선수는 다 베테랑이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 루키 처음 계약을 이행한 선수도 이제 베테랑 선수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이 이런 어떤 방식으로 또 이제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네. 1, 2년 계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라 해야 되지? 루키를 이렇게 딱 끝내고 새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네. 한번 계약을 맺고 새로 맺었는데 이게 2년짜리다. 예를 들어 1년짜리 단년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2년짜리 단기 계약이다. 이런 경우는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이제 그 계약 기간을 다 하고 다시 FA가 돼요. 네. 끝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시 계속 설명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루키 계약을 끝냈어요. 네. 그래서 다시 계약을 맺었는데 예를 들어 이게 3, 4년 정도 보장을 해주는 계약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2년 첫 계약을 맺고 이제 2년 뒤 있죠. 네. 세컨드 네, 애니버스리.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연장 계약을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5, 6년 계약을 맺었으면은 이제 3년 뒤 계약을 맺고 나서 3년 뒤부터 네. 연장 계약에 대한 이제 내고를 가능하다라고 네. 네. 보시면 이런 규칙에 따라서 이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쉽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자기 소속팀하고 어떤 잔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하고 더 계약을 맺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 연장 계약이라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그쵸. 이해를 네네.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열심히 좀 듣고 있어요. 네. 좀 저도 이해를 해보려고 네. 지금. 네. 그래서 아니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거 자막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쉽게 이거 얘기가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막 빔 프로젝트 이렇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판서를 해야 될 거. 여기 보이시죠? 막 그 백목으로 막 뽀개고 정말 뽀개고 싶을 것 같아요. 뽀개기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 연장 계약에서 가장 지금 저희가 베테랑 카테고리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계약 형태가 베테랑 컨트랙트죠.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베테랑들의 계약 연장 형태고요. 이제 선수 계약의 마지막 시즌 기간 중에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연장 계약은 무조건 오프 시즌에만 협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줄라이 모라토리움인가요? 그 맞아요. 6월 30일, 7월 1일 뭐 이렇게 7월 1일부터 그래서 네. 가능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정규 시즌 다 끝나고 나서 네. 이렇게 얘네도 이제 회계 감사 막 이런 거 네네네. 하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부터 7월 1일부터 이제 정규 시즌 개막 직전까지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연장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잔여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총 5년까지 계약 기간을 가질 수 있고 그 첫 해의 선수 연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중에서 더 높은 액수 네.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원래 기존 계약했던 그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해 네. 연봉의 12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억 받았다 하면은 1억 2천인 거죠. 그쵸. 120%면은. 그렇고 이제 두 번째 선택지가 그 당해 선수 그 평균 연봉이 있거든요.
그 NBA 평균 네, 연봉 네, 네. 거기에 120%. 그 둘 중에서 더 높은 액수 높은 액수로 쪽을 자기가 선택할 선택할 수 수 있는. 있는 네. 거죠. 아니면 뭐 팀에서 어떻게 알아서 오퍼를 하던가 네.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추가를 하자면 이제 네. 연장 첫 해에는 연봉에서 최대 8%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 네. 중에 네네네. 계약 기간 중에 8% 정도 인상이 가능하고 또 반대로 또 낮출 수도 있어요. 5% 네. 정도.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그래도 선수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5% 낮추는 그쵸. 정도면은 예. 근데 보통 5% 낮추는 옵션이 있다 해도 잘 선수가 선택을 안 하죠, 그걸. 그죠? 그저 선택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별도의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챈들러 파슨스 같은 선수도 나오고. 네. 아 먹고 저희 이제 달려가신 분 네, 지금 이제 좀 교통사고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좀 약간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게 슈퍼맥스 계약. 여기서부터 좀 머리가 아프죠. 이미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선수들, 그냥 리그의 쩌리짱들이 네. 맺을 수 있는 그냥 그 형태의 계약을 아. 얘기하는 거고, 네. 슈퍼맥스 계약부터가 진짜 복잡해지는데 슈퍼맥스는 약간 원클럽 선수한테라든지 좀 연차가 오래된 선수들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클럽에 아니면 팀에 진짜 헌신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네. 그리고 자기 실력이 진짜 뭐 르브론급이다 네네. 리그를 흔들 만한 선수다. 네. 하는 선수들한테 또 이제 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슈퍼맥스 계약이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죠? 어, 데스티네이드 Designated Veteran Player Contrac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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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좀 옵션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이 달면서 네. 이제 슈퍼맥스 계약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흔히 저희가 이제 언론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이 슈퍼맥스 저희도 그냥 슈퍼맥스 계약이라 할게요. 네. 슈퍼맥스 계약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8, 9년 차 선수를 팀이 지정 선수로 지명하는 거예요. 이 선수는 내가 여기서 우리 팀에서 슈퍼맥스를 내가 줄 거야 하고 지명하는 거예요. 이 거액을 이렇게 얘한테 지불해서라도 난 잡고 싶어라는 선수를 찍는 거예요 팀에서. 그럼 그 선수를 찍는 거에 대한 기준이나 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게 있죠. 이제 팀에서 그 선수를 직접 이제 드래프트를 했거나 네. 한 다음에 이제 7, 9년 정도를 이렇게 보내야 돼요 시즌. 그 구단 팀에서, 안에서 네. 팀에서.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도중에 팀을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바꿨을 때는 이게 슈퍼맥스 계약 제외고. 체결이 안 되는데 어. 루키 계약을 제가 여기서 드래프트 해갖고 루키 계약을 맺은 상태잖아요. 네. 그 와중에 이 팀에서 내가 필요 없다 해갖고 트레이드를 시키는 트레이드를 거예요. 시켰어요. 팀에 의해서 트레이드가 된 경우. 근데 내가 그러면 이제 A라는 팀에 있다가 B로 갔잖아요. 근데 그쵸. B에서 내가 여기서 헌신을 열심히 했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슈퍼맥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쵸. 네네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팀에서 진짜 오랫동안 뛰거나 아니면 루키 때 트레이드 돼갖고 트레이드 한 데서 돼가지고. 열심히 뛰거나 그렇게 그쵸. 해야지만 이제 7, 8년차 맥시멈 셀러리 캡의 30%에서 최대 35%까지 이제 5년 계약 규모를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네. 하나를 충족을 함과 동시에 아, 맞아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야 이 슈퍼맥스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게 아마 그걸 영어로 하면 이제 맥스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아라고 예. 해서 이제 맥스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는 그쵸. 기준 막 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올 NBA 팀에 최근 3년 중 2번 선정되거나 아니면은 그 계약 직전 시즌에 한 번 선정되거나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수비왕. 수비. 네. 네. 에 최근 3년간 2번 선정되거나 계약 직전 시즌에 한 번 선정되거나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MVP에 한 번 이상 선정이 되거나 그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앞선 그 두 개 중에 그거와? 하나 충족하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옵션이 충족이 돼야지만 이거를 할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충족시켜서 받은 선수가 있어요? 맞죠? 이거는 그래요? 많아요. 네네네. 이거는 많아요. 근데 어... 그리고 이 슈퍼맥스 계약 선수 같은 경우는 한 팀에 최대 2명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 2명도 보유하기 되게 힘든 게 네. 돈이 셀캡의 100%잖아요. 그렇죠. 셀캡이 100%인데 2명일 경우 60%를 이 두 선수한테 다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쩌리쩌리로 진짜로. 엄청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워싱턴 보세요. 네. 네. 네, 우리 정말 그래서 이 슈퍼맥스 계약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슈퍼맥스에 대한 또 익스텐션 연장 계약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 CBA 협상을 통해서 새로 생겨난 룰이거든요. 그래서 일명 케빈 듀란트 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왜 생겼냐면은 2016년 오프 시즌 때 그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소속으로 발렸었던 듀란트가 그 이제 기어 들어간 거죠. 골든 가랑이 스테이트로. 사이로 골든 스테이트 가랑이 사이로 완전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가 파스 했는데 자꾸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팀의 어떤 프랜차이즈라고 여겼었던 슈퍼스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팀을 떠나서 공백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룰이 생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슈퍼맥스 계약 체결 3년 후부터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계약 기간의 상한선은 잔여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그 조건은 앞서 얘기했었던 슈퍼맥스 계약과 똑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익스텐션 계약에 도달했던 경우는 총 5번이 있습니다, 지금 리그에서. 그 첫 번째가 스테픈 커리가 2009년 드래프트에서 됐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쭉 골든 스테이트에서 활약을 하면서 2017년 오프 시즌 중에 5년 2억 100만 달러 연평균 4천만 달러가 넘네요 이게. 와. 그런 돈을 만져보고 받아보고 싶다. 엄청나다 진짜. 만져보고 싶다. 저런 액수를 그리고 이제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도 2009 드래프트인데 루키 스케일 4년 차이던 시절에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휴스턴으로 트레이드가 되었고 이제 이후에 2017년 오프 시즌 중에 잔여 시즌 2년 안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년을 얹어서 최대 6년을 채운 거죠. 6년이니까 네. 6년 할 수 그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 이제 3번 존월 네. 존월 같은 경우에 2010 드래프트인데 이제 2017 오프 시즌 중에 그 잔여 계약 2년 안고 그리고 플러스 4년 해가지고 이제 최대 6년을 채우는 계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러셀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에 2008 드래프티로서 이제 2017 오프 시즌에 잔여 계약 1년을 안고 그리고 5년 플러스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었고 이제 가장 마지막이 데미안 릴라드가 2012 드래프트인데 2019 오프 시즌에 잔여 계약 2년을 안고 이제 4년 1억 9,600만 달러 이게 그 500억 시대를 열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연봉 500억. 일단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다 엄청난 슈퍼스타들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그쵸. 슈퍼스타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아까 기준에서 말했듯이 7, 9년 정도는 이제 리그에서 헌신했던 선수들이니까 참 만져보고 싶다. 그리고 그 얘기 해주셔야죠. 슈퍼맥스에 대한 어떤 네? 그 정의. 그러니까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자 얘기했던 부분 아 있잖아요. 루키 부분. 예. 아 이게 사실 약간 이건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슈퍼맥스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좁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리그 내에서 네. 사실 7, 9년 다 안 채, 그러니까 9년까지 막 이렇게 안 채우고도 이 받은 30%의, 네, 30%, 35% 최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한번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사실 저희가 지난 루키를 다룰 때 좀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루키에서 만약에 일단 기본적으로 루키 계약에서 저희가 복습을 하자면은 네. 기본은 2년은 보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3년, 4년 차는 이제 팀 옵션인 거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제가 NBA에서 뛰고 있는데 너무 잘해. 네. 그래서 팀에서 3년 차에서 옵션을 사갖고 잘 붙잡았어요. 왜 잘한다니까 비웃어요. 나 비웃지 않았어요.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차가 이렇게 4년 차까지 잘 붙잡았어. 네. 근데 난 얘를 더 붙잡고 싶어. 그럼 또 이제 여기서 루키 스케일 연장 계약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선수한테 7년까지 뛰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팀에서? 네. 네네. 좀 자세한 상황을 저희가 좀 약간 제외하고 얘기하자면 7년까지 더 뛰고 있는데 이것도 연봉을 꽤 많이 받아요. 지금 이 계약에 해당하고 있는 선수가 조엘 엠비드 네. 같은 경우가 이 계약에 해당해서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오래 뛰게 되는데 7년 차가 됐. 여기서 이제 바로 맥스 계약을 또 체결할 수 있는 거지. 그쵸. 7년을 채우니까. 네. 네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이제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살짝 헷갈리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7년을 그렇게 맞죠. 채우고 실제로 10년을 내가 안 채운 상태에서 어쨌든 35%까지 최대. 네. 말씀하신 대로 7년 했어요. 네네네.
네. 10년 하고 나서 이제 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 9년 안 뛰고 10년도 안 뛴 선수가 35%에서 그러니까 30에서 35%까지 받을 수 있다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슈퍼맥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건 슈퍼맥스 계약이다. 슈퍼맥스다. 네. 그게 저희가 아까 그 Designated Veteran Player Extension이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루키 쪽으로 이렇게 이 계약을 연결시키면은 이제 Designated Rookie Player, Rookie Player Extension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나도 만져보고 싶다 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정 선수라는 카테고리 안에 그 루키 스케일 지정 선수가 있고 네. 베테랑 지정 선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얘도 슈퍼맥스, 얘도 슈퍼맥스.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찍을 수 있는 최대, 여기서 최대 이렇게 찍으면 다 슈퍼맥스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네요. 되게 웃긴 게 사실 저희가 보면은 지금 뭐 스테픈 커리가 2억 100만 5년 2억 100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엘 엠비드가 슈퍼맥스를 한 번 더 체결하게 될 경우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샐러리가 더 늘어나는 늘어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늦게 태어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젊을수록 좋다. 젊을수록 좋다. 아유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릴수록 좋다. 요즘은 예비군에서도 그 왔을 때 돈 더 준다 그러던데 예비군도.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하고 싶어요. 네, 우리는 알겠습니다. 베테랑들이니까. 네. 아 그렇네. 네. 그러고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형태가 아닌 그냥 진짜 온전히 계약 기간이 다 끝난 FA가 돼. FA. 정말 그 순수 얘기하는 FA가 된 네. 그런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Restricted Free Agent라고 그래서 제한적 FA, RFA라고 그러죠 네. 보통. 네. 그래서 이 범주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누가 있느냐면은 루키 스케일 계약 4년을 모두 이행을 한 1라운드 출신 선수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성골을 좀 챙겨주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모든 루키 스케일은 다 챙기는 건 아니고 진짜 네네네. 성골 애들만 챙기는 네. 느낌. 그러고 두 번째가 NBA 연차가 3년 이하에 해당하는 선수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난번에 2라운드랑 언드래프티 같은 네. 경우에는 그 막 계약 던져주면은 그 구단에 막 이게 우선권이 있다 막 이런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 선수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이전 시즌에 NBA 로스터에 15일 이상이 등재되었었던 투웨이 계약 선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투웨이 얘기를 또 할 테니까 네. 그때 뭐 자세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제 세 조건에 놓여 있는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6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위에를 다 충족한 선수들. 다 한다기보다 이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선수들. 네네네. 들한테는 이제 6가지 선택지를 제공이 되는 거죠? 제공이 된다기보다 6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이제 하는 거죠. 6가지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누가 선택지를 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그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원 소속팀의 퀄리파잉 오퍼라는 걸 봤습니다. 이 퀄리파잉 오퍼는 뭐냐면은 1년 계약.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고 무슨 그 막 리그 평균 연봉의 뭐 100 몇십 %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단년 계약 액수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시를 해주면은 이 1년짜리 계약을 수락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비제한적 FA, 이제 다른 팀하고도 다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거나. 어디서 헷갈리시나요? 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바로. 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듣고 있는데, 네. 그냥 저도 제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서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 첫 번째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거 류현진 선수 약간 야구로 설명을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 류현진 선수가 지난 시즌 다저스랑 계약을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토로 이적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다저스의 마지막 시즌이 퀄리파잉 시즌이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류현진 선수가 한화에서 LA 다저스로 갈 때 6년 3,600만 달러에 갔어요. 근데 이때도 FA로 간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이 FA가 기간을 성실히 다 이행을 했어. 여기 이제
RFA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이 선수도. 그래서 LA 다저스에서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의 퀄리파잉 오퍼 금액이 1,890만 달러였어요. 네. 1년에. 그래서 너 이거 받고 그냥 1년 더 뛰고 나중에 나가면, 이제 네. 그냥 자유롭게 할래? 아니면은 그냥 네가 한번 시장으로 뛰어 나가 볼래?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 선수 이게 왜 이 기로에 놓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시장에 나갔다가 1,890만 달러보다 못 받으면은 그게 손해인 거잖아요. 그쵸, 손해죠. 그래서 이게 1년을 더 뛰면서 이제 내 가치를 증명을 해서 비제한적 FA로 이렇게 돈 뻥튀기를 노리는 보통 선수들이 이럴 때 이제 FLO이드를 받죠.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가치를 받고. 약간 악에 받쳐서 막 야구 하잖아요. FA 앞둔 맞아요, 선수들이. 맞아요.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네네네. 그리고 뭐 이것도 퀄리파잉 오퍼인데 맥시멈 퀄리파잉 오퍼라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선택지는. 네. 그래서 팀에서 이제 뭐 퀄리파잉 오퍼를 아까 설명해줬으니까 그거의 맥시멈을 이제 주는 거죠. 최대치를 이제 너한테 주면서 이걸 수락할 경우인데 팀에 5년 동안 노예가 돼야 됩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 그쵸, 이제 많이 주는 만큼 이제 붙잡는 거죠. 그쵸.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받고 나서 그 비제한 FA가 되거나 또 세 번째로는 이두 가지도 퀄리파잉 오퍼도 아니고 맥시멈 퀄리파잉도 아니고 네. 그냥 이제 팀이랑 새로운 형태로 새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네. 원소속 팀이랑. 약간 계약 종료 끝나고서 다시 재계약하는 느낌인 그렇죠. 거네요. 네. 네네네. 인 거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게 아니면은 이제 다른 팀들이 이제 오퍼 시트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라 그래야지 가계약서 같은 거를 네. 이제 떠줘주죠. 네네. 가계약서를 떠줘주고 야 이거 어때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마음에 들어 해서 사인을 하잖아요. 네. 사인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팀이 나 이걸 매칭해주길 기다리던가. 네. 같은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선수인데 네. 포토 씨가 저한테 예를 들어 100만 원 너무 작다고 어쨌든. 네네. 100만 원을 예를 들어 네. 오퍼했어요. 근데 네.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서 사인을 해놨어. 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마크 씨 팀이에요. 네. 소속은. 네. 마크 씨가 저를 붙잡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100만 원만 제시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같은 금액을 이제 제시를 하면은 그 원팀에 남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경매죠, 경매. 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오퍼 시트를 또 받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제 그게 별로야? 아니 그것보다 이제 마크 씨네 팀에 제가 마크 씨 소속 네네네. 팀인데 이 팀에서 날 붙잡을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내가 이 팀에 또 서로 손에 익히긴 싫어.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오퍼 시트가 왔을 때 그에다가 사인을 해요. 해갖고 사인앤 트레이드가 될 수 있게. 이 팀에서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마크 씨네 팀에서도 예를 들어 포토 씨네 팀에서 누굴 원하는 게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서로 가격을 매칭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인앤 트레이드를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네. 맨 마지막 사례가. 맨 마지막 사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안 하고 RFA가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네, 복잡하죠. 네. 약간 이거 계속 듣고 있으면서 계속 뭐 돈이 얼마가 되고 뭐 맥스 계약해서 돈을 얼마 어쩌고저쩌고 뭐 트레이드 이거 보면은 그냥 뭐 선수를 두고서는 무슨 돈 먹고 돈 따먹게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래서 선수들한테 에이전트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진짜 복잡하네요. 근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제 생각에는 이 제한적 FA 같은 경우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원소속 팀한테 세 가지 방법 뭐 이제 싸게 남던가 비싸게 오래 남거나 아니면은 그냥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고 다른 팀한테는 이제 사인앤 트레이드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팀에서 나를 또 붙잡아주길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 갈 길 가던가 이렇게밖에 없는 거.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네.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건데 네. 이게 글로 써놓으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이게 제한적 FA였어요. 네. 지금까지가. 네네. 이제 두 번째가 Unrestricted Free Agent, 비제한적 FA. 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다른 구단들하고 그냥 다 자유롭게 우리 구단 뺀 나머지 29개 구단과 다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는 FA인데 이 비제한적 FA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에게 권한이 주어지죠. 아까 그 약간 잠깐 언급을 하셨었던 레리버드 예외 조항이 네. 여기에 아마 해당을 할 것 같은데 그거 뭐 아니 알고 계신? 레리버드
죄송합니다. 헛소리가 나왔다. 네, 버드 권한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선수가 갖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버드 권한이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뭐 정식 명칭은 퀄리파잉 네. 플레이어라든지 non 퀄리파잉 플레이어 뭐 이렇게 프리 에이전시 뭐 이런 건데 레리 버드 선수가 처음으로 이 사례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보스턴에 네. 레리 버드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버드 룰이라고 합니다. 아 누가 보면은 고향이 매사추세츠인 줄 알겠어. 우리 보스턴. 우리. 네. 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 팀에서 3년 이상 헌신을 한 우리 팀의 프랜차이즈 선수를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팀에 얘를 붙잡을 만큼 샐러리 캡이 여유는 없어. 근데 그럴 때 네. 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예외를 둬가지고 샐러리 캡 초과해도 얘한테 연봉 그냥 그가 줄 수 있게 만든 예외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팀에서 3년 이상을 활약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그 팀에서 방출을 안 돼야 된다. 근데 이 방출 안 돼야 된다는 거에 그 트레이드는 해당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왜냐면은 트레이드라는 거는 이 선수의 어떤 권리가 그대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이 팀에서 이렇게 존속 기간 이런 게 이 권리가 그냥 그대로 옮겨간다. 그래서 그 기간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간주를 하고 트레이드는 해당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조건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계약기가 이 레리버드 예외 조항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최대 기간 5년이고 연봉 최대 인상률이 또 있더라고요. 8%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레리버드 예외 조항인데 불구하고 네. 이 최초의 적용 사례는 레리버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와 우리 레리버드 잡아야 되는데 네네. 야 큰일 났다 조졌다 이러면서 1983년에 이제 CBA를 이제 고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죠. 네. 그렇게 협상에 들어갔는데 마침 이 또 CBA 협상에서 샐러리 캡을 인상하자가 합의가 돼가지고 그 다음 시즌부터 샐러리 캡이 인상이 돼요. 그러면서 샐러리 캡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 셀틱스에서는 그러면 우리 그냥 얘 FA 뭐 이렇게 전전긍긍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냥 우리 장기 계약하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7년 동안 1,300만 달러인가 하여튼 그 엄청 고액이었죠 그 당시로 따지면은. 네네. 그렇게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 걱정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조항을 적용했던 최초의 사례가 공교롭게 그냥 이제 그 같은 팀의 다른 동료였던 걸로. 괜찮아요. 보스턴에게 적용됐으면. 보스턴은 모든 게 다 괜찮은 거예요? 약간 그런 학구적인 분위기가 저랑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버드 권한을 이렇게 추후에 이제 다른 팀들에서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약간 베리에이션이 생겼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조항들이 이제 거기 약간 말장난이죠. 얼리버드 권한 이러면서 아침 일찍 말만 일어났어? 듣던 얼리버드네. 아침 일찍 일어난 거야? 그 아까 버드 권한이 한 팀에서 3년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2년 이상 뛴 선수들에게 해당을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이전 시즌 연봉의 175% 혹은 이제 이전 시즌 리그 평균 연봉 105% 중에서 더 큰 액수 쪽으로 네네. 선택을 하게 되고 최소 계약 기간 2년이에요. 왜 2년이냐면은 1년만 만약에 계약을 하고 이 선수가 뛰게 돼 그렇게 1년 계약을 완전히 이행을 하면 이 선수가 결과적으로 3년을 뛰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시즌에 얘가 또 버드 권한 써가지고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 꼼수를 막으려고 최소 계약 기간 무조건 너 2년 해야 돼 라고 잡은 거예요. 똑똑하네. 네, 그러네요. 꼼수 꼼수 못 쓰게. 네, 그렇죠. 장치를 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더 완화가 된 베리에이션이 논버드 권한. 별의별 버드가 다 있어 아주. 그래서 이 논버드 같은 경우에는 한 팀에서 1년 이상 이렇게 뛰었던 선수면은 다 해당이 되는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이전 시즌 연봉의 120% 혹은 이제 리그 최소 연봉의 120% 그 둘 중에서 더 높은 높은 걸로. 액수까지 계약을 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얘기를 했었던 뭐 버드 권한이나 얼리버드 권한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UFA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대형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와. 복잡하네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CBA 씨바. 시바 휘바. 약간 옆에서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도 약간 뭐지 이거는 하면서 머릿속으로 혼자 이렇게 막 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거를 보고 듣고 계신 뭐 우리 청취자분과 시청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하네요. 사실 너무 죄송해요. 왜요? 왜죠? 너무 이게 저희도 말로 풀면서도 너무 어려운데 네. 솔직히 듣기만 해서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게 본궤도에 오르려면은 이적 시장이 나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야 이게 저번에 얘기했었던 이거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라면서 이게 실제로 적용례가 있어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청취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네. 앞으로 몇 주만 더 참아주세요. 2주만 더. 이게 나중에 피와 살이 되는 저희한테는 나중에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그 수학의 정석도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듯이 네.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를 저희가 4주 동안 다 끝내고 나면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과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뭐라고 생각을 하실지 이거 4주 동안 한 거에 대한 약간 피드백? 욕이 있겠죠.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냥 저희도 그냥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네, 이걸 그쵸. 준비하고 있고요. 맞아요. 혹시 진짜 나중에 누군가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정리한 자료라도 어디 띄워놓을게요.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래 일단 얘네가 이걸 보고 얘기했구나라고 생각을 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럼요. 저희도 사실 어저께 제 카톡 새벽에 네, 보냈지만 네, 네. 진짜 머리 아파갖고 나중에 절규하면서 카톡에 맞아요. 막 했거든요. 이 정도라도 정리해봤어요 이러면서 맞아요. 새벽 2시에 새벽에 진짜 뭐 약간 퇴근하고 퇴근 후로 약간 새로 공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다들. 이제 이직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준비는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항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CB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원래도 되게 피곤했는데 더 진이 빠진 느낌은 저만 드는 건 아닌 거죠? 아니에요. 저도 이거 준비할 때마다 집에서 엄청 진 빠져가지고 마크 씨 말이 없어졌어. 네. 약간 나사가 한 2개 빠진 것 약간 같아요 지금. 혼이 나갔어 네. 지금. 잘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네. 여러분. 저희 네 이게 4주 동안 진행이 되지만 좀만 참아주세요. 네. 네. 나중에 우리 그 영화 보고 말하는 거 독후감 말고 뭐였죠? 리뷰! 리뷰. 여러분 이렇게 CBA가 이런 영향을 줍니다. 네, 나중에 리뷰하거나 할 때 보면은 또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더 레스댄스 리뷰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또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저희가 지금 변명이 길어지고 있네요. 네, 맞아요. 좀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재미없는 걸로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저희 방송. 저희도 각오하고 하는 거라서 지금.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 2주만 더 같이 들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CBA 제 3탄으로 근데 80화예요 다음 주에. 저희 진짜 많이 했네요. 80화. 와. 진짜 약간 이거 사실 시작하면서 100화를 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어느덧 채우겠네요. 뭐 저는 항상 말했잖아요. 1000화, 만화 노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네네. 100화가 되는 날에는 자축을 해야겠네요, 네. 저희. 여기다가 뭐 100... 파티라도 네. 해야겠어요. 네. 네. 와 진짜 들어야 좋다. 돼요. 파티 해야죠. 여기서 네. 이렇게 조촐하게 방구석에서 파티를 또 한번 해야겠네요. 뭐 아무튼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CB의 3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